안녕하십니까. 공부, 연구, 그리고 대학에 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공연대 이윤수입니다. 첫 번째 방송입니다. 자기계발에서 첫 번째 컨텐츠를 다루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컨텐츠는 슬기로운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대학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 대학생활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20살 때 입학해서 여자라면 23, 넷, 남자라면 군대까지 하면 26까지 될 텐데 어찌됐든간 이 4년에서 8년까지 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요 5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카데믹스. 우리 대학에 입학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학에서 그 양질의 학문, 실용주의적,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 학문을 직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아카데믹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셀프 임프루브먼트라고 해서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배우느냐라는 거.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사회망 형성인데요. 여러분 입학하시면 이미 계셨던 선배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교수님들과 또는 선후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친해지면서 이제 네트워크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학연, 뭐 지연, 뭐 이렇게 나오는 학연이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같은 대학 출신이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학했을 때 그 대학이 곧 내 출신이 되는 거고 거기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과 는 어찌 보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평생 함께 해야 할 그런 동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라이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커리어 익스플로레이션, 커리어 탐색입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카데믹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왼쪽 보면 학과 선택해 만족하냐? 뭐 일단은 학교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흔히 좋아하는 뭐 서울대 뭐 이런 것들 이런 대학들 상위 대학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찌됐든간 자기 성적에 맞게 대학을 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적성에 맞아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수학과에 가야 되는 거고, 또는 내가 과학을 엄청 좋아해요. 그중에서 물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물리랑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리를 너무 좋아한다면 물리학과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뭐 나는 뭐 잘 만들고 조립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발명한다고 하죠. 발명해서 뭐 사용자들이 그걸 사용해서 어, 기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공대 선택하는데 뭐 공대는 뭐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엄청 많겠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충 한 40%만 만족하고 그리고 또 다른 40% 정도는 이렇게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하는 거 10%로 해서 대략적으로 만족한다가 보시는 것처럼 9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카데믹스 한 측면에서는 좀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공 기초 다지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가시면은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보통 전공 기초는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그 전공 기초라는 게 뭐 일반 뭐 공대로 치면 일반 물리학, 뭐 일반 수학, 뭐 선형대수 뭐 이런 것 확률과 통계 이런 게 있을 텐데 공부를 잘 해야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있을 전공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전공 심화 과정을 더욱더 쉽게 따라갈 수가 있고요. 전공 심화 과정도 잘 따라간다 한다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해서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현업에 있으신 분이죠. 현업에 있는 뭐 엔지니어 분들과 대화할 때 또는 일의 지시를 받았을 때 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있는 현업 관계자들이 여러분들과 말이 잘 통하면 더더욱 좋겠죠.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대학에 입학했으면은 기초 전공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전공 기초를가 부실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 4학년 때 배울 전공 심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 심화 과정, 전공 기초를 특히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이렇게 스텝을 밟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셀프 러닝인데요. 자율학습 습관입니다. 고등학교하고는 달리 대학은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아, 난 끝났어. 막 세상 끝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시작 중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잘 못 보내, 의미 없게 보내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생활 때 꼭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으면 그동안 그 입시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그걸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가면은 그걸 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서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실천해 나가느냐라고 제일 중요한데요. 뭐 허무맹랑하게 뭐 술 뭐 10병 마셔보기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뭔가 배움이 있는 확실한 것들 예를 들면 방학 때 뭐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겠다. 뭐 미국 여행을 가보겠다. 아니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잘 수립해서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강의는 다 원웨이, 그러니까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요즘 대학들은 상호 작용하면서 교수가 학생한테 뭔가 시키면 학생도 그거를 수행하고 그걸 피드백 받고 교수는 다시 그 피드백을 다시 주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적인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과 좀 더 친해져서 교수님과 좀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수님 밑에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생을 하면서 연구 기회나 진로 같은 걸 조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셀프 임프루먼트입니다. 자기 개발인데요. 플래닝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러닝 배우고 트레이닝 훈련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해가고 디벨롭먼트 발전시키고 목표를 세우고 모티베이션 자기 동기와 뚜렷하고 비전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이라면은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것들인데 결국엔 자기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할 줄 아는 것들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쌓아나가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외국어와 자격증입니다. 특히 외국어는 뭐 토익, 토플, 뭐 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는 기본이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자격증은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걸 따면 굉장히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어서 휴학하기도 하는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휴학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와 자격증은 취업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외국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여기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건데요. 인턴십과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요즘 대학들은 굉장히 이 인턴십 현장 경험 제도가 발달돼 있어서 학교에서 요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방학 때 이런 기회가 많은데요. 인턴이라 한다면 회사 인턴도 있지만 이제 어떤 교수님 밑에 들어와서 학부 인턴생을 경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해외 교환학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경험하면은 여러분들의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이건 보는 시가 넓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기로에 놓였을 때 더 높은 확률로 정답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자기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주변에서 말로만 들었을 때와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십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지경이라고 하죠. 그런 시야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취미 특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 즐기는 겁니다. 사실 취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회사를 다니면은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스포츠로 취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운동은 일석이조인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대학교 때 대학 생활 하면서 내 성향에 맞는 취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게임이 취미가 되겠다.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이걸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는 뭐 더 좋다면 그걸로 유튜브를 해서 뭐 돈도 벌면 더 좋겠죠. 방송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취미를 가지면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취미를 가지는 게 좋고 또는 뭐 특기하고 취미는 좀 다르지만 특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이런 데에 내가 재능이 있네 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만의 특기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운동, 음악, 뭐 글쓰기, 뭐 독서겠죠. 자신만의 취미와 스트레스 관리가 자기 표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임프루먼트, 셀프 임프루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뭐 SNS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다리 두 다리만 건너면은 사실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망은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 한 세네 다리인가만 건너면 전 세계를 이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잘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잘 못 보였거나 본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소문이 납니다. 쟤 별로더라라고 한다면 평판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회 앞으로도 더 심해지겠죠. 앞으로 더 소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질 텐데 여러분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본인이 만약에 못했으면은 이게 독이 되는 게 이 소셜 네트워크가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대학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리 학생회 활동이 있고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팀 프로젝트, 그리고 좀 더 좁게 가면 연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그림처럼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과목에서 여러분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은 그 과목들은 웬만하면 특히 3, 4학년 과목들이면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세 번째 걸 얘기하고 있네요. 예,
세 번째 겁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팀원들끼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당연히 다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데 결국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잘 피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팀원들 간에 잘 조합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순서가 좀 섞였네요. 자, 동아리 학생회 활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거든요. 스포츠 동아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종교 동아리도 있고, 아니면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막 열심히 해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하면은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상호 작용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돌도 내보고 이걸 충돌낸 거를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게 망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소셜 네트워크 망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평판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협력 리더십을 경험한다. 향후 사회 진출 시 조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두 번째 것도 유사한 겁니다. 같은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 선후배, 교수진과의 관계는 미래 진로에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요 세 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건데요. 요 연애입니다. 연애. 사실 연애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연애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대학생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연애라는 게 대학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때 그런 거고요. 또는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걸 배우거든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 그 관계는 굉장히 어찌 보면 재밌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여자도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친구나 내가 남자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여자면 남자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든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잘 어필하고 여자한테 잘 호감을 사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남자라고 했을 때 내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하고 사귀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인데 그 남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그 남녀 간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하니까요. 오래 그렇게 장시간 연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생각,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직접 학습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대학생 때 순수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사내 연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커플 그러니까 소개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소개팅은 조건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대학은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도전해보고 또는 거절당해보기도 하고 성공해서 관계를 유지해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은 대학생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 슬기로운 대학 생활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부 때는 챕터 4번, 5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